여러분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컴퓨터 살 때 공짜로 따라오는 부품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키보드, 마우스는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오랜 시간 손으로 직접 만지게 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럼 컴퓨터의 대표 입력 장치인 키보드, 마우스와 더불어 대표 출력 장치인 프린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나 기능이 할당된 각각의 키를 눌러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하는 키보드는 매우 오래된 입력 장치입니다. 키보드의 전신인 타자기까지 따진다면 100년이 훨씬 넘는데요. 왜 키보드의 역사에 타자기를 포함시키냐고요? 그것은 현재 여러분의 키보드에 쓰여있는 쿼티와 같은 자판의 배열이 바로 1874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SF 영화를 보면 키보드 대신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가상의 화면을 손으로 조작하는 장면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키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입력 방법이 시도돼 왔지만 키보드만큼 효과적이지 못한 탓에 아직까지 키보드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키의 개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키보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문자키, 방향키, 숫자키 등 100여 개가 넘는 키들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101, 103, 106키와 같이 키의 개수로 구별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윈도우 키나 볼륨 조절 등 키보드 제조사에 따라 다양한 키가 추가되면서 키의 개수로 구별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다만 윈도우 설치 과정에서는 101, 103, 106키와 같은 키보드 종류를 고르는 화면이 표시되므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키보드의 외형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미니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에서 숫자 키패드를 제거하여 작게 만든 것으로 공간 활용에 뛰어납니다. 하지만 일반 키보드와 달리 빈 공간이 없는 등 키 배열이 달라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체공학 키보드는 직선으로 배열된 키의 배열 형태를 독특하게 변경하여 오랜 시간 작업을 할 때 손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설계된 키보드입니다. 인체공학 키보드가 일반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인데요. 이후 다양한 제품이 유행처럼 출시됐지만 현재는 소수의 업체에서만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이한 형태의 키보드들이 있는데요. 숫자 입력이나 숫자키가 없는 노트북 사용자에게 유용한 키패드, 그리고 키보드 전체가 고무 재질로 된 롤업 키보드는 휴대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키보드의 외형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봤는데요. 이제 키보드 내부 구조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볼까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키보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멤브레인 방식의 키보드입니다. 사전에서 멤브레인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얇은 막이라는 뜻인데요. 키보드의 각각의 키에 해당하는 전극들을 두 장의 얇은 필름에 인쇄한 후 필름이 눌려 전기가 통하면 키가 눌린 것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키보드의 키와 멤브레인 막 사이에는 고무 재질의 막을 뜻하는 러버돔이 자리 잡고 있어서 멤브레인의 접점을 누르고 키의 완충 작용을 돕습니다. TV 리모컨의 스위치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어떠세요? 멤브레인 키보드의 대략적인 구조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100여 개가 넘는 키보드의 접점을 단 2장의 막에 인쇄하므로 생산 비용이 낮고 키보드의 가격이 저렴하여 현재 키보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멤브레인이 키보드 내부의 고무 접점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좀 더 엄밀히 따지면 멤브레인 키보드는 전자레인지 조작부 또는 구형 컴퓨터의 키보드에 쓰이던 필름만으로 구성된 평평한 방식의 키보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멤브레인 키보드는 멤브레인 방식과 러버돔 형태가 결합된 것을 뭉뚱그려 말하는 것이지만 멤브레인은 얇은 막을 가리킨다는 점은 기억해야겠죠? 키보드를 누르는 감촉, 일명 키감에 민감한 매니아들은 기계식 키보드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접점을 2장의 필름에 인쇄한 멤브레인 키보드에 비해 기계식 키보드는 키보드를 이루는 키의 접점 하나하나를 별개의 스위치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각각의 키가 개별 스위치로 만들어져 있어 키감이나 누르는 리듬감이 좋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 찰칵 소리가 나는 클릭 방식과 소리가 없는 넌클릭 방식으로 나뉘며 이외에도 사용된 스위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소음과 키감의 차이에 따른 평가는 사용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100여 개가 넘는 스위치 때문에 제조 비용이 높은 데다 사용자층도 얇아 판매 가격이 더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얇은 두께의 펜타그래프 방식은 노트북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형태인데요. 최근에는 일반 키보드에도 펜타그래프 방식을 채택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펜타그래프 방식은 얇고 세련된 외관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멤브레인 기계식 키보드에 비해 키캡의 두께가 얇고 키가 눌리는 깊이도 얕아 입력할 때 힘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또 펜타그래프의 키를 뜯어보면 플라스틱 지지대가 X자 형태로 키캡을 받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모양이 가위를 닮았다고 하여 외국에서는 시저스 키보드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키보드의 외형과 스위치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키보드의 스위칭 방식은 키보드를 누르는 느낌, 즉 키감을 결정하는 요소지만 사용자에 따라 선호하는 키감이 달라 어떤 방식이 우수하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트매니아 또는 FPS 같은 게임 등을 즐기다 보면 게이머가 빠르게 또는 동시에 누른 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엉뚱한 키가 눌리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러한 문제점은 키보드의 회로 구조, 내부 버퍼 등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회로 설계 방식을 개선하여 5개 이상의 키 또는 무한 동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게이머라면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픽 운영체제가 되면서 마우스는 키보드와 함께 컴퓨터 사용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주변기기가 됐죠. 이런 마우스가 처음 개발된 것은 1960년대인데요. 처음에는 나무 상자에 바퀴를 넣어 굴리는 방식이었던 것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날 다양한 마우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마우스 아래쪽에서 붉은 빛이 나는 광 마우스가 주로 쓰이고 있는데요. 광 마우스는 마우스 내부에서 빛을 내고 바닥에 반사되는 빛을 다시 받아 마우스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마우스 내부에 공을 굴리고 공과 접촉한 바퀴에 빛을 쏘여 움직인 거리를 측정하는 볼 마우스가 주로 쓰였습니다. 이런 볼 마우스는 꽤 오랫동안 쓰였지만 볼이 굴러가면서 내부에 먼지가 자주 끼고 정밀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0년대 중반 광 마우스의 등장과 함께 거의 사라지고 최근에는 위쪽에 드러난 볼을 손가락으로 굴리는 트랙볼 마우스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픽 전문가들은 마우스 대신 펜으로 직접 커서를 조작하는 타블렛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타블렛은 마우스보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펜을 누르는 압력을 표현할 수 있는 등 그래픽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마우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버튼 수, 모양 및 추가 기능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형태의 3버튼 마우스, 그리고 인터넷 앞뒤 페이지 버튼이 추가된 5버튼 마우스가 주로 사용되며 6버튼 이상의 제품들도 많습니다. 다만 5개 이상의 버튼은 특정 프로그램과 게임에서만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인 인터넷과 워드 작업에서는 3버튼 혹은 5버튼 마우스면 충분하므로 용도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우스의 버튼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양과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좌우 대칭형 마우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면서 양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종류의 비대칭형 마우스는 오른손에 보다 편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왼손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시중에는 휴대용 노트북 마우스부터 보통 크기의 마우스, 손바닥 전체를 얹을 만큼 큰 제품까지 다양한데요. 각자의 손 크기에 맞춰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마우스를 구매할 예정이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가 각자의 손에 맞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먼저 평평한 책상 위에 손을 자연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이때 손바닥 쪽에 책상에 닿지 않는 오목한 공간이 남습니다. 손바닥의 오목한 공간을 마우스에 얹었을 때 마우스가 자연스럽게 잡히는지, 버튼은 편안하게 클릭할 수 있는지, 또 엄지손가락을 편하게 놓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우스의 부가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상도 조절 기능, 상하 좌우 휠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마우스의 해상도는 마우스를 움직일 때 화면의 커서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표시하는 단위인데요. 해상도가 높은 마우스라면 조금만 움직여도 커서를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 편리하며 대개 400에서 800 dpi 제품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2000 dpi 이상을 지원하는 마우스도 있는데요. 이런 고해상도 제품은 섬세한 그래픽 작업이나 민감한 게임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마우스 움직임에 비해 커서가 지나치게 민감하여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마우스 중에는 해상도를 조절하는 버튼을 따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마우스의 세로 스크롤 휠은 아래 위로 긴 페이지를 볼 때 유용하며 거의 모든 마우스가 갖춘 기능인데요. 세로 스크롤에 좌우 스크롤 기능이 추가된 제품은 넓은 페이지를 볼 때 유용합니다. 이 밖에 마우스의 무게 및 무게중심을 조절할 수 있는 무게추 장착 기능은 장비에 민감한 게이머들이 즐겨 찾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선의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유선은 다시 PS2와 USB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S2 방식의 포트는 키보드와 마우스 전용 단자이며 USB 포트는 범용 단자라는 점을 제외하면 두 방식의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데요. USB 방식의 키보드와 마우스라도 그림과 같은 변환 젠더가 제공되는 제품은 PS2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면 컴퓨터의 복잡한 선을 줄이고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서 HTPC와 노트북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무선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적외선 포트를 이용하는 IR 방식은 작동거리가 약 5m 정도로 수신기와 키보드, 마우스의 각도를 60도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장애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27MHz 무선 방식은 전파를 이용하는데요. 수신거리는 2m 정도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1m 이내의 거리에서도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4GHz 무선 방식은 IR 방식, 27MHz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 10에서 15m의 거리에서도 무난하게 작동하며 수신기의 크기가 작아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는 유선 방식에 비해 편리한 반면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바꿔줘야 한다거나 반응이 느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과 같이 타이밍과 감도가 중요한 작업에선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4GHz 무선 키보드, 마우스와 무선 공유기를 함께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간혹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키보드와 마우스의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선 공유기의 채널을 변경하면 증상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가 대표적인 입력 장치라면 프린터 역시 대표적인 출력 장치 중 하나인데요. 프린터는 인쇄 방식에 따라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로 나뉩니다. 먼저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 카트리지에 담긴 잉크방울을 종이에 미세하게 뿌려서 글자 및 이미지를 그리는 방식인데요. 미세한 잉크방울을 만드는 방법은 프린터 업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의 인쇄 원리는 이보다 조금 복잡한데요. 먼저 전기를 띤 드럼의 인쇄 영역에만 레이저를 쏘여 전기로 그림을 그리고 드럼에 토너 가루를 뿌리면 레이저를 쏘인 영역에만 토너가 묻게 됩니다. 이후 종이를 드럼에 통과시켜서 드럼에 묻었던 토너를 종이에 옮긴 후에 뜨거운 롤러에 통과시켜 토너를 종이에 압착하는 과정으로 인쇄됩니다. 이렇게 고압 전류와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레이저 프린터의 특성상 비교적 전력 소모량이 크고 고열이 발생하여서 프린터 내부에는 이를 경고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컬러 인쇄 역시 컬러 잉크 또는 토너를 사용한다는 점 외에는 위의 인쇄 과정과 비슷한데요. 색상 표현을 위해 대개 RGB 또는 CMY의 3가지 색상과 여기에 검정색을 추가한 4가지 색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잉크젯 프린터 중에는 보다 세밀한 색상 표현을 할 수 있는 포토 잉크를 지원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지원하는 잉크 외에 포토 잉크를 추가하여 보다 세밀한 사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포토 잉크 지원 프린터라도 전체 잉크를 한꺼번에 끼우는 제품이 있는 반면에 끼워져 있던 검정색 잉크를 빼고 포토 잉크로 교체해야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또한 컬러 잉크가 하나의 통에 담긴 통합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프린터와 각 색상별로 나눠진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프린터가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다 쓴 색상의 카트리지만 교체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입니다. 프린터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인쇄물의 출력 속도와 해상도일 텐데요. 프린터의 인쇄 속도는 1분에 몇 페이지를 출력하는가를 뜻하는 ppm, 해상도는 1인치당 도트수를 표시하는 dpi가 주로 쓰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프린터가 흑백 인쇄는 600 dpi, 컬러 인쇄는 1200 dpi 이상을 지원하는데요. 간혹 4800 dpi 이상을 지원하는 제품도 있지만 인쇄용지 등의 제약이 심하여 고해상도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인쇄를 페이지 단위로 하는 레이저 잉크 프린터가 잉크젯 프린터에 비해 인쇄 속도가 빠른 편인데요.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 인쇄 품질이 낮은 초안 인쇄물을 기준으로 최대 출력 속도를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고품질의 인쇄 속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속도는 같은 프린터라도 흑백 및 컬러 인쇄, 출력물의 해상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린터 외에 스캐너와 팩스 기능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춘 복합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스캔 기능은 문서나 사진을 스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캔한 문서를 바로 출력하는 복사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팩스 기능까지 추가된 팩스 복합기는 팩스 송수신까지 가능하여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복합기를 이용한 문서 복사가 많은 환경에서는 문서 자동 공급 장치, 즉 ADF가 장착된 제품을 선택하면 문서를 한 장 한 장 공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또 문서를 양면으로 인쇄할 때 자동 양면 인쇄 기능이 있는 프린터라면 출력물을 일일이 뒤집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양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픽트 브릿지나 메모리 카드 슬롯을 갖춘 프린터라면 컴퓨터가 없어도 디지털 카메라, 또 메모리 카드 등을 직접 연결하여 사진을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급형과 고급형 프린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컴퓨터 연결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할 때 패러럴 포트라고 하는 프린터 전용 포트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패러럴 포트 대신 USB 포트가 쓰입니다. 만일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무 환경이라면 네트워크 인쇄 기능을 갖춘 프린터가 매우 유용한데요. 이런 프린터는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를 켜두거나 별도의 프린터 서버를 이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트워크 인쇄 기능은 고가의 프린터만 갖추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저렴한 제품에도 채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무선랜이나 블루투스가 내장된 프린터는 별도의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컴퓨터의 각종 부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컴퓨터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풀리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부품들을 모아서 컴퓨터를 조립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헬로 PC 다음 시간에 만나요.